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아침에 마시는 그 한 잔의 커피, 당신은 아직도 그것이 몸에 좋다고 믿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향기롭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의 심장, 뇌,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커피들이 존재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중 대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종류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 잔의 선택이 어떻게 노화를 가속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며 혈관을 굳게 만드는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아마 내일 아침 커피 선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위험순위 7번째, 많은 시니어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사용하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향이 나는 커피 크리머 블렌드입니다. 프렌치 바닐라, 헤이즐넛, 캐러멜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전혀 달콤하지 않습니다. 이 크리머들은 실제 우유나 크림이 아니라 옥수수 시럽 고형분, 경화 식물성 기름, 인공색소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부분 경화유로 불리는 성분은 트랜스 지방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이는 60세 이후 기억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깨끗한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은 신경세포를 보호하지만 이런 크리머 속 기름은 그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고 미세한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대화 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손끝이 저릿해집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에서 트랜스 지방 섭취가 높은 경우 기억력 저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커피 맛을 좋게 만든다는 이유 하나로 매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커피가 아니라 뇌를 서서히 굶기는 화학 혼합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커피에 향이 나는 크리머를 넣고 있다면 그 한 스푼이 이미 몸속에서 노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6번째로 위험한 커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선택, 인스턴트 세이인원 커피입니다. 찢어서 붓고 저으면 끝나는 이 간편함이 사실은 60세 이후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한 봉지 안에는 커피보다 설탕과 분말 크리머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제 커피 성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혈당을 폭등시키는 당류와 몸속 염증을 키우는 기름입니다. 특히 하루 한두 잔을 습관처럼 마시는 시니어일수록 그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게 누적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설탕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은 과로에 시달리고 어느 순간 혈당은 이유 없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는 조심하면서도 커피 때문에 당뇨 전 단계에 들어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인스턴트 커피 속 분말 크리머 역시 앞에서 말한 경화유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설탕과 나쁜 지방이 동시에 혈관을 공격하면서 피는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그 결과 피로감, 심계항진, 오후의 무기력함이 점점 심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커피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커피가 아닙니다. 몸에 당과 화학지방을 빠르게 밀어넣는 음료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를 3인분 커피로 시작하고 있다면 이미 몸은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5번째로 위험한 커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커피는 향도 좋고 분위기도 있어 많은 시니어들이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보상처럼 마십니다. 바로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시럽이 들어간 커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달콤한 커피 한 잔일 뿐이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럽들은 단순한 설탕이 아니라 고과당 옥수수 시럽, 인공향료, 안정제, 보존제가 섞인 혼합물입니다.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은 많게는 밥 한 공기 이상의 칼로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씹지 않고 마신다는 데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액체 형태의 당분은 몇 분 안에 혈액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혈당은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은 한꺼번에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배 주변 지방이 쉽게 쌓이고 중성지방 수치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살이 조금 찌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혈관벽이 손상되고 간에는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당폭탄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인공향료입니다. 이 성분들은 이제 4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패스트푸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한때 간편함의 상징이었고 많은 분들이 가끔은 괜찮겠지라며 손을 뻗습니다. 바로 튀김옷이 두껍게 입혀진 치킨과 돈가스 같은 패스트푸드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씹는 순간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바삭함 뒤에는 시니어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기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대부분 여러 번 재사용한 식용유에서 튀겨집니다. 그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때 이런 지방이 들어오면 혈관벽에 쉽게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특히 문제는 소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 분비는 줄어드는데 이런 튀김 음식은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 가슴 답답함, 밤에 속이 쓰린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미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뇌 건강입니다. 산화된 지방은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해 인지 기능 저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음식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튀김 패스트푸드는 배를 채워주지만 몸을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리함이 몇 년 뒤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패스트푸드를 봤다면 이제는 60세 이후반 드시 챙겨야 할 음식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매일 먹어야 할 음식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단백질 중심의 간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60세 이후 몸은 근육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체중은 줄어도 지방은 남고 근육만 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태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튀긴 고기나 가공육이 아니라 구운 닭가슴살, 삶은 달걀, 두부, 생선처럼 소화가 쉬운 단백질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저녁에 갑자기 밀가루나 단 음식이 당기는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한 식용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관절과 허리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안정되면 근육이 관절을 더 잘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덜 아프고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해집니다. 이 음식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여 몸을 지켜주는 진짜 방패가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지탱해주는 음식.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패스트푸드 대안은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사람들은 발효 음식이 그저 반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은 면역과 체중,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이 됩니다.
장 상태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이 역할을 합니다. 이 음식들은 장속 유익균을 빠르게 늘려 지방을 저장하려는 신호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낮춰줍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어왔던 분들일수록 장 속에는 나쁜 균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 나오고 이상하게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발효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속이 더 부룩하지 않고 화장실이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몸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혈당입니다. 발효 음식은 식사 후 혈당 급등을 막아 식후 졸림과 갑작스러운 단 음식 욕구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햄버거나 감자튀김이 당길 때 아주 소량의 김치나 요구르트를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선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부터는 단순히 참는 식단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나쁜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60세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은 음식의 종류보다 먹는 순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가장 먼저 빵이나 튀김부터 집어듭니다. 이 습관이 60세 이후에는 지방폭탄 스위치를 켜는 행동이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 하나로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먹어야 할 것은 단백질과 섬유질입니다. 두부. 생선 한 조각이나 채소 몇십 먼저 들어가도 혈당 상승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인슐린도 과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에 지방이 쌓이지 않는 첫 관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순서만 지켜도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배가 빨리 차고 패스트푸드에 대한 집착이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조금만 혈당이 흔들려도 두둥, 심한 허기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햄버거와 달콤한 음료로 손이 갑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섬유질을 먼저 먹는 순간 뇌는 이미 충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결과 같은 패스트푸드 앞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2단계부터는 의지가 아니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다음, 이제 몸속에서 실제로 지방이 타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8번째 핵심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간의 역할입니다. 60세 이후 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간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지방은 배보다 먼저 간에 쌓입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간이 막히는 순간 지방 연소 스위치는 완전히 꺼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적게 먹어도 몸은 지방을 태우지 않고 저장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배만 더 단단해지고 체중은 잘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변화로 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루 중 최소 한 끼는 아주 단순한 음식으로 간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튀김도 소스도 없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 한 끼, 이것만으로도 간은 지방을 태울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때부터 배가 먼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체중 개숫자보다 허리띠 구멍이 먼저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운동보다 먼저 간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다시 지방을 연료로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 분노안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더 찌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공개합니다. 이제 결과가 갈리는 결정적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9번째 핵심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먹는 시간입니다. 이 차이가 지방을 태우는 몸과 계속 저장하는 몸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아침에 거의 먹지 않고 저녁에 몰아서 먹는 습관은 지방 축적 신호를 하루 종일 켜두는 행동입니다. 특히 밤에 먹는 패스트푸드는 몸에게 비상 저장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몸은 지금은 태울 때가 아니라 쌓아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밤에는 배와 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하루 중 가장 먼저 먹는 식사가 가벼워도 규칙적으로 들어가면 몸은 지방을 쓰기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아침이나 이른 점심에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하루 전체의 혈당과 식욕이 안정됩니다. 그 결과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참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급하, 개에너지를 비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살이 빠지는 사람과 계속 정체되는 사람이 갈립니다. 다음 분조항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묶어
60세 이후에도 지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가장 단순한 원칙을 공개합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10번째 핵심은 복잡한 식단도 극단적인 제한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 살이 빠지는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의 원칙만 지키고 있습니다. 몸을 굶기지 않고 몸이 스스로 태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을 빼겠다고 끼니를 거르거나 갑자기 적게 먹기 시작하면 몸은 즉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순간부터 지방은 연료가 아니라 비상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먹어야 할 것을 먼저 먹고 간을 쉬게 하고 시간을 정리해주면 몸은 다시 정상적인 질서로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체중 감량은 노력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배가 먼저 줄고 몸이 가벼워지고 식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끝까지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을 한 번만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60세 이후 몸을 지키는 가장 솔직하고